지금부터 시민세, 현민세 신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우편으로 하는 수속이 편리합니다. 이 다음에 소개하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답장용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시민세, 현민세 신고는 시청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때의 판정에 사용됩니다. 전년 중에 수입이 없었을지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료의 적정한 산정과 비자 갱신 등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신고는 매년 필요합니다. 작년에 신고한 내용이 올해도 자동적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화면에 있는 A에서 C입니다. A와 B는 어느 분이든 필요합니다만 C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고서의 앞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 신고서가 있는 분은 보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의 상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 본인 정보란을 봐주십시오. 오른쪽에 확대한 그림에 있는 1에서 5까지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사위 생년월일나는 쇼하나 헤세이라는 일본 연호가 어려운 경우 1970년 1월 1일과 같이 서기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한 4번 부양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확대한 그림을 봐주십시오. 배우자나 친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공제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가 국외에 살고 있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나 친족에 대해서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친족관계 서류입니다. 해외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을 일본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자녀의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 본인과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송금증명서입니다. 신고할 연도의 전년 중에 신고할 본인이 피부양자에게 송금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피부양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자녀도 포함해서 모든 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모국에 계신 아버지께 송금하고 그 아버지가 다른 가족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을지라도 증명서가 아버지 명의만 있는 경우에는 한 명만 부양공제가 인정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제 개정에 따라 레이와 6년도 2024 과세 이후에 대해 국외부양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피부양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69세 이하인 분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그 사람에게 연간 38만원 이상을 송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송금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유학으로 인해 비거주가 된 분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송금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부양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무처에 피부양자를 신고하고 있는 경우나 세무서에서의 확정신고로 국외부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뒷면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소개하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분은 뒷면에 기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6에서 7페이지는 건너뛰고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뒷면을 기입할 필요가 있으신 분은 전년 중에 수입이 없었던 분이나 수입이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먼저 전년 중에 수입이 없었던 분이 쓸 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5번을 보십시오. 전년 중에 수입이 없었던 분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확대한 그림과 하단에 있는 설명을 보면서 A에서 F 중 해당하는 기호를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다음은 급여 수입이 있었지만 원천 징수표가 없는 분이 기입할 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수입액과 그 합계 금액을 합계라고 표시된 곳에 기입해 주십시오. 이미지의 예는 전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20만엔의 수입이 있고 합계 금액이 120만엔인 경우입니다. 표기는 일본엔으로, 단위는 오른쪽에 확대한 그림을 참고하여 바르게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처의 명칭도 잊지 말고 1에서 3에 기입해 주십시오. 잘 모르는 곳은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고한 후에는 금액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틀린 곳은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곳이 없으면 네모에 체크를 해주십시오. 신분증명서는 체류카드나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사본 등 얼굴 사진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원천 징수표의 예입니다. 신고할 연도의 전년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2023년도 신고에는 2022년 원천 징수표가 필요합니다. 연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미지는 급여 명세서의 예입니다. 신고할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명세서를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또 지급일이 해를 넘길 때에는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2022년 12월 급여 20만엔이 2023년 1월 15일에 지급된 경우 2023년도 신고에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2월 급여 20만엔에 대해서는 2024년도 신고에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원천 징수표와 급여 명세서 둘 다 있는 경우 급여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 징수표만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나 생명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에 추가할 경우 납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국민건강보험의 납부 확인서입니다. 이 납부 확인서는 제1본청사 3층 국민건강보험 수납과와 가와구치 여갑행정센터 또는 각 지소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증명서나 비과세증명서는 신고한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3월 15일 신고기한까지 신고된 경우 보통 징수라면 6월 1일 이후 발급됩니다. 특별 징수라면 근무하는 사업소에 세액결정 통지서를 송부한 후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6월 이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약 일주일 후에 발급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